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제로와 같은 범지구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는 가장 시급한 처리 대상이 되었죠. 환경을 위해 차를 안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픈 지구를 더 아프게 둘 수도 없고,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발표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93화 친환경 자동차 랩소디,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외경 부문장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달리기 위해서는 약 30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죠. 그 많은 부품 중에 가장 핵심이 드는 것을 고르라면 단연 엔진일 겁니다. 예전에는 거의 엔진이 이렇게 자동차의 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엔진 기술이 거의 이제 또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이 어쨌든 다른 분야도 뭐 소재도 있고 뭐도 다양하게 있긴 했지만, 그때 당시로는 하드웨어적이고 또 기계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엔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막 그랬던 건데, 그게 점차 변하면서 친환경차 쪽도 넘어오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기계 베이스에 있던 게 오히려 이제 좀 더 이제 부드러운 소프트웨어나 내지는 이런 쪽에 더 변해가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진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핵심 부품 또한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뀌게 되었죠. 기계 중심의 자동차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전기 전자장치로 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기계보다는 요즘은 전기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는 뭐 이제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접근할 수도 있고, AI 소재도 또 할 역할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산업이 트렌드가 많이 변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 오염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도로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신 부문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연기관 하신 분들은 지금 그러면 다 물러서 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전 친환경 자동차가 사실은 등장하게 된 계기는 그 환경오염,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규제화하고 이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친환경차 쪽으로 이제 이렇게 무게 중심이 흘러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면 내연기관은 그전에는 내연기관에 굉장히 정부도 그렇고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기술력도 항상 됐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에 멈춰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친환경 자동차의 연구 개발과는 별도로 내연기관 자동차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배출가스를 더 줄일 수 있을까? 보다 환경 친화적인 엔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고민하고 있답니다. 내연기관차가 계속 생산된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 내연기관차의 최대 약점인 다량의 탄소 배출은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내연기관에서도 요즘 노력하는 게 뭐냐면 대체 연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료로 인해서 배출가스가 많이 CO2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온실가스 감축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최소한 친환경적인 연료를 만들어서 하면 그 엔진에 그러니까 이제 연료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대체 연료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친환경차는 또 친환경차대로 이제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할 게 많으니까 또 들어가는 거고. 결국 환경 오염을 줄여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모든 차종의 공통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엔진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의 선두로 나선 상황입니다. 사실 이 배터리 기술만큼은 미국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SK나 LG나 삼성 다 배터리 쪽을 그때 산업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대기업에서 전자 부품 쪽을 적용을 하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높은 고전압의 배터리가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한국이 배터리에 좀 많이 몰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조금 이제 자동차를 적용할 때 좀 드라이브를 좀 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학교랑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개발도 하고 뭐 하는 게 아마 기업체 쪽에서도 협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전자제품의 배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성능, 대용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연히 생산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가격에 대한 고민도 커졌습니다. 배터리가 용량이 지금은 60kWh 정도 되거든요. 그전에는 한 20kWh 정도가 레이 정도였을 때는 아마 20kW, 16kW 이 정도 kWh 정도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한 80kWh까지 올라가 있는 게 때문에 그래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킬로와트당 아워의 단가가 뭐 200불 뭐 내지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100불까지 내려와야 이제 가격이 다운되고 내연기관차의 이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아직 안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배터리는 또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를 이제 우리는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용량 자체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보통 전기차의 한 40%가 배터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배터리.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봤더니 뛰어난 성능을 가진 배터리가 열을 받지 않고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배터리 하나에 전부 집약되어 있으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요. 이게 만약에 4천만 원 정도의 전기차라고 하면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배터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비싸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요즘은 배터리 중에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셀 단위로 이렇게 해서 패킹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간 냉각 기술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적용되는 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만큼 가격도 비싼 전기차. 일단 구입한 후에는 마음 편하게 탈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최근 전기차 차주들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을 심어준 화재 사고 이야기는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93화 친환경 자동차 랩소디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외경 부문장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